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 등기부, 뒤에 뭐 폐쇄 등기부 이런 거 안 나오고 있고 쭉 넘기세요. 넘기셔갖고 장부공개 얘기인데 몇 페이지 보시면 그 224페이지 장부공개 나오죠? 그 장부공개 시험에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거의 그 27에 나왔던 거는 그 일부 하나 나온 게 신경 쓰고 없고 마지막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보세요, 문제. 자, 어디 보시냐면 문제 보시면 일단 자, 어디 여러분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번 문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그래서 거기 답을 한번 보시면 4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 알구만 둔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전유 부분도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다 그랬죠? 그걸 이제 놓치기 쉬우니까 눈여겨 잘 봅니다. 뭐가 나오면 구분 건물 등기 기록 나오면 항상 표제부란 단어를 몇 개를 찾아야 돼요? 두 개를 찾아야 돼요. 두 개. 1동 건물 표제부도 찾아야 되고 뭐예요? 거기 전유 부분에도 뭐가 있다고? 표제부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그 등기사항 발급 얘기 나오죠? 그거 한줄 때문에 27일 때 나왔다 그랬는데 자, 그건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아니고 신경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2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 써있죠? 그러니까 구분 건물 얘기 나오죠?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 물어보게 되면 뭘 찾으라고? 뜻이라는 단어를 찾으라. 뭘 찾으라고? 뜻 찾으라, 뜻. 그 5번에 그 맨 뒤에 뭐라 써있어요? 뜻 나오죠? 그게 답이라는 얘기. 뜻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 토지등기부 사항란에 쓰는 거예요. 표제부가 아니라. 토지등기부 어디에? 사항란에 쓰는 거다. 토지등기부 사항란. 이해했죠? 그래, 그거 머릿속에 잠깐만 기억하고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 3번 문제가 이게 이렇게 단일 문제로 큰 문제로 이렇게 나온 게 마지막 시험에 18회 때요. 그 18회 때 나와갖고 이제 작년에 28회 시험이니까 10주년 기념으로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개념은 이해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 오늘 여러분 본 게 그게 등기사항 증명서죠?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 이렇게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뭐예요?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이 등기부 및 기타 뭐예요? 기타 부속서류 있죠? 이 부속서류에 대해서 자 부속서류에 대해서 교부 열람 있죠? 교부 뭐예요?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예요? 오리지널로 가장 틀린 답의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면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이렇게 교부 열람이 가능해. 모두 가능하다고 등본 교부라든가 열람이 다 뭐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 있죠? 기타 부속서류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위임장 있죠? 위임장. 그 위임장을 모아냈다든가 법원의 촉탁서를 모아냈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그 대리인의 동의서 있죠?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있죠? 그래요. 그런 거 아니 참여조서 있죠? 그런 걸 모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롭게 부속서류예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뭐예요? 문제가 어디에서 자, 소송상에 문제가 붙었어.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서 뭐예요? 나는 샀다 그러고 소송 붙었죠? 그리고 이 동의서가 어디에서 등기소에 처리해놨겠죠? 어디 있다는 얘기고 기타 부속서류에 있으니까 그건 소송 당사자 있죠? 이해관계에 또 이제 아무나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걸 열람하면 돼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기타 부속서류는 아예 뭐가 안 되고 교부는 안 돼요. 뭐만 가능한 거 이거 열람만 가능한데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 관계인만이 뭐예요? 이해관계인만이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라고 써 있으냐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및 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게 되면 누구만이 본다고 이해관계만이 보는 거니까 그 답만이라도 한번 꼭 확인해 두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30페이지 그 3번 문제 그 2번에 앞에 누구든지 나왔죠? 누구든지는 절대 부속서류를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게요. 누구만이 본다 이해 관계만이 본다라고 한번 봐두자죠. 자 그것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뭐예요? 등기 절차 뭐가 나와요? 총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을 자 이렇게 뭐예요? 신청 절차를 등기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총론하고 뭐로 나눈다? 강론은 안 해요. 강론 우리가 총론을 뭐예요? 총론을 5가지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원칙. 두 번째 뭐예요? 자,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적격자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입니다. 신청인. 자, 등기는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한다. 신청인. 그 다음에 자, 항상 뭐예요? 어디 신청 절차 신청 국가기관에 뭐예요? 내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인감임명을 띄든 어디에 그 관공서 가서 뭐예요? 뭘 서류를 띄려 하게 되면 뭘 제출해야 돼요? 뭐 좀 떼달라고 신청서 제출하죠? 그래 그 흔적을 남게 되니까 형식적으로 남게 되니까 항상 뭐예요? 신청서하고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이 필요해요. 이 첨부서면 중에서 자, 이 첨부서면 중에서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명은 몇 해까지는 거의 13회까지는 거의 매년 나왔는데 요즘은 뜸해요. 뜸해갖고 그냥 관련된 것만 참고로 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접수받고 자 등기를 뭐예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기를 각하사유가 있어요. 이 각하사유가 일단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중요해요. 각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했으면 등기 완료 후에 조치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원칙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그게 231페이지에 그 신청기 원칙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쌍가 1번 등기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하는 것을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원칙으로 한다. 다만 뭐라고 일정한 뭐예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일정한 기간은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1개월.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전 등기 뭐예요? 60일까지 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쌍가류 2번에 뭐예요? 전산정보 조직의 등기 신청 나오죠?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 근데 관공서 촉탁인데
관공서 촉탁은 우리가 뭐예요? 보존 등기와 나중에 관련돼서 딱 네 가지만 넘겨보세요. 232페이지에 그 쌍가루에서 한번 관공서 촉탁 등기 얘기 나오죠? 1번 주시세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나오죠? 아까 봤어요. 가압류가 뭔지 가처분. 가압류는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돈 문제라 그랬죠? 무슨 문제라고? 돈 문제라고 그랬어. 돈 문제. 자, 돈 문제 아닌 건 다 가처분이.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이런 게 바로 촉탁 등기다 아니죠. 그다음에 자, 어디에 동그라미 5번 조쳐보시면 주택 임차권에 등기 변경 있죠?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뭐예요? 법원 가서 무슨 제도를 이용하라고? 주택 임차권의 등기 변경이에요. 그런 게 촉탁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 자, 신청제 예외. 그래서 등기관에 뭐가 있고, 직권이 있고, 직권은 뭐예요? 뒤에서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원에 뭐가 있어요, 이거. 명령이 있으니까, 예외가, 자, 이렇게 당사자 신청주의는, 자, 이렇게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당사자 신청주의 뭐예요? 그게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자, 지적에서는 뭐예요? 직권 등록이에요. 지적은 뭐라고? 직권 등록이다. 왜? 세금 거둬야 되니까. 근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세금 걷는 게 아니니까, 네가 집 팔고 싶을 때 등기하는 거니까,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으라.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무슨 상태에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등기를 왜 하는 거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안 팔으려면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대장을 반드시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대장 안 만들면 뭐예요? 뭘 먹고 되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까. 세금 때문에 대장을 만들고 등기를 하는 게 아직도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공서 촉탁입니다. 촉탁. 그럼 이게 원칙이라 그랬죠?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뭐라고?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가 있고, 직권의 경우, 법원에 뭐해서 명령의 예외다 아니죠. 그 다음에 등기법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주는 거, 의무가 주어지는 것도 예외다 아니죠. 그 다음에 신청 얘기에서 중요한 게 2번이에요. 그 신청 적격 있죠? 그걸 별표해 두시고, 그걸 잘 보자는 거죠. 그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등기 뭐예요? 명의 되시는 자격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신청 적격에 관한 얘기다. 등기 명의 되시는 자격. 이게 신청 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권리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여튼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외국이든 뭐예요? 북한 주민이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는 거 이거? 명의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법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거기 쌍가리번 자연이 나오죠? 사람은 뭐예요?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가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자연이면 외국인이든 행위무역자든 뭐예요? 북한 주민이든 당연히 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 적격이 있다 써 있죠? 그래서 돈 주고 뭐예요? 집 샀으면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데 다 누가 자, 사람이면 다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예요? 배워놓고 나서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오면 시험 문제 뭐예요? 한정치산자. 요즘 한정치산자라고 안 그러죠?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자, 이거 뭐예요? 피한정인 얘기하죠? 그 이게 나오면 뭐예요?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연필로 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해 이거? 맛이 갔는데 이거 혹시 맛이 갔든 말든 항상 뭐라고? 사람이라면 다 뭐라고?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근데 태어났는다 그랬죠?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자, 항상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쌍가루에서 한번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사법인이든 공법이든 뭘 불문하고 인정된다는 거죠. 근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236페이지에 공법인으로서 국가지방자치 나오죠? 그러면 국가지방자치는 당선인이 인정된다. 자, 니은 줄 쳐보세요. 그러나 읍면이동은 자, 거기 니은 앞에다가 별표 작은 거 해두시고 그러나 읍면이동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지자체가 아니므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연불학이 대표자 등을 두고 비법인 사단 동그라미, 비법인 사단 동그라미. 비법인 사단으로 볼 경우에 적격이 인정돼 써 있죠? 그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가 우산동이죠? 우산동이 옛날에는 뭐예요? 우산이었을 거예요. 자, 우산동이라 하자. 지금 우산동이니까. 우산동에 사는 뭐예요? 이웃들이 자, 친목회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친목회를 만들었어요. 친목회를 만들고 자, 뭐라고? 정관 뭐예요? 조약자 갖고 뭐예요? 자, 그 비법인으로서 친목회 무슨 법인으로서 인격 없는 사단 이 비법인으로서 뭐예요? 조직체를 갖췄다는 거. 그러면 자, 우산동은 지금 현재는 무슨 등이지만 행정구역 명칭이지만 이제 뭐예요? 친목단체 명의로 갔으면 어디에 비법인의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비법인 친목회 상호 명의를 뭐라고 얘기했다면 우산동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이제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 비법인의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누가 대표자가 뭐 할 수 있다고? 대표자가 뭐예요? 자,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자연불학 대표자에 둬서 비법인을 봤을 때는 자, 이 읍면 이동을 행정구역 명칭이 아닌 무슨 명칭으로? 비법인 명칭으로 뭐예요?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 사본도 앞에 표표해 주시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얘기죠? 권리능력 사단재단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법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예요? 자, 종중하고 자, 이렇게 뭐예요? 종중하고 문중 있죠? 문중하고 교회 그다음에 사찰 그다음에 뭐예요? 친목회 동창회 자,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있죠? 이거 우리가 비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땅들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우리가 자, 그 땅 하나에 토지 하나에 뭐예요? 몇 사람 이상이 이 두 사람 이상의 소유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공유 관계다. 그다음에 무슨 관계다? 합의 관계다. 그다음에 무슨 관계다? 총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민법상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민법상 자, 공유는 뭐예요?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니까
예, 공유 지분은 자 공유는 당연히 지분이 있어요.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은 존재해요. 합의도 뭐가 있다고?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 뭐니까 민법상 조합이죠.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지분이 있을 때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총유 자체는 뭐예요? 그나마 자 뭐예요? 지분이 없는데도 뭐예요? 누군가 당수가 어른이 팔아먹건 큰아버지가 팔아먹건 우리 집안에 하나씩 꼭 있죠? 종중당 팔아먹고 그런 무슨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거 없는데도 팔아먹는데 지분까지 주면 돼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예요? 과연 어디에 등기법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제 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등기법에는 민법은 뭐예요? 민법의 지분 공유 지분은 뭐예요?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니까 이 등기부에 뭘 써줘야 돼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뭐라고? 월 2분의 1 항상 지분이 써 있습니다.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니까. 근데 절대 합의는 뭐예요? 합의는 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뭐라고 쓰긴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합의자라고 쓰기는 해요. 갑이라고 합의자 우리라고. 근데 절대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동업관계니까 절대로 뭐라고 이거 자 뭐 하면 안 돼 이거 지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에는 자 뭘 쓰지 않는다고? 합의 지분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어디에는 등기법에는 뭘 안 쓴다고? 합의 지분 안 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등기법에는 합의 지분을 쓰지 않는다. 그거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등기법에는 합의 지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법 시험 문제 나왔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합의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요. 합의 지분도 쓰지 않는데 합의 지분에 뭐예요? 합의 지분에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게 말도 안 되지. 뭐도 안 된다고 합의 지분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 총유 부동산은 아예 뭐예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다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총유자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된다니 큰일 난다는 게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민법은 합의 지분이 있으니까 등기법에는 뭐예요? 합의자라고 나누긴 나눠요. 합의자를 나누는데 지분 안 쓴다 그랬죠? 아예 총유 자체는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여기다 총유자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종중땅을 장자 명의로 등기하다 보니까 얘가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아들내미 장손 있죠? 장손이 항상 내 거라고 종중땅 내 거라고 막 그런다는 게요. 그래서 옛날에 한 50년 전에 맨날 신문지상에 도배한 게 뭐냐면 자 무슨 종중땅하고 그 장손하고 뭐예요? 항상 뭐라고 누구 땅이 맞는지 뭐예요? 그는 소유권 확인 판결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요. 그래서 국가가 하도 뭐예요? 소송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김혜김 씨 이름으로 등기부상에 뭘 하도록 이거 등기부를 쓰도록 이렇게 인정해줬다는 게요. 김혜김 씨라고. 자 그러면 이 비법인은 금영인 김혜김 씨 새로운 교회 원불사 이렇게 뭐예요? 주지스님이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불사가 사찰 이름이 소유권자고 자 목사님이 소유권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 교회 뭐예요? 교회 명의 새로운 교회면 새로운 교회가 소유권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법인은 그 명의로 뭘 인정해줬다는 게 이거 신청 적격을 인정해줬다. 그 명의로 뭐예요? 의무자 권리가 된다. 다만 뭐예요? 비법인의 대표자 또는 누구 있어요?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는 단지 뭐예요? 단지 대리로 뭐예요? 등기만 뭐 한다는 게 이거 등기만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책에 자 여기 23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줄쳐보자. 뭐라고?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동그라미 누구 명의로?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자가 일을 뭐만 한다고 이거 신청만 할 뿐이다 아니죠. 절대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뭐예요? 의무자 관리자 된다 무조건 틀려요. 대표자 관리자는 뭐만 한다고? 등기만 신청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민법상 조합 나오죠? 민법상 조합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예 뭐라고?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비적격자. 그 별표해 두시고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비적격자. 아예 등기부상에 명의가 못 올라가는 자 뭐라고? 비적격자가 있다는 비적격자. 지금 뭐 따로따로 내놨는데 네 가지 살펴보자. 첫 번째 태아 아까 뭐예요? 태아는 안 태어났다 그랬죠? 아직 사람이 아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등기부상의 명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뭐라고? 민법상 조합에 관한 얘기다. 민법상 조합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민법상 조합은 자 우리가 민법 공부하게 되면 민법에서 채권편에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여겨진 걸 뭐예요? 그런 전형적인 것을 15개를 정해놨어요. 몇 개 정했다고? 15개를 정해놨습니다. 그 15개가 계약의 일종이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 증매교소 사임 고도현 위임 조정화 자 그 다음에 뭐 여행계획입니다. 여행계획. 그래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시 이게 조합이에요. 종신종규 뭐예요? 하해 그 다음에 이게 여행계획 몇 가지가 있다고? 15가지가 뭐예요? 여행 계획이라고 하는 1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법에서 정한 뭐예요? 이 민법에서 조합의 성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성질이 뭐라고? 계약의 일종이다.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동업관계다. 동업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법인체가 아니라는 게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여기 뭐예요? 말바우 지나갖고 이쪽으로 가야 되죠? 저 말바우 고개 넘어갖고 뭐예요? 외곽에 논이죠? 이 답에다가 오리농법으로 뭐예요? 벼를 생산했습니다. 벼를 생산해갖고 여기 말바우 시장 뭐예요? 외곽에 뭐예요? 2층짜리 건물을 하나 뭐예요? 건물 추딩해서 여기다 간판을 썼어요. 뭐라고? 웰빙 뭐예요? 쌀 조합이라고. 그래서 여기 건물에다가 도전기 갖다 놓고 뭐예요? 9분도 쌀, 7분도 오리농법으로 해서 뭐예요? 유기농 쌀을 9분도, 7분도 뭐예요? 5분. 그 분도가 9분도, 7분도, 5분도, 3분도도 있어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간에. 자, 그래서 쌀을 도정해서 파는 거야. 그죠? 그 간판이 뭐라 돼 있다고? 웰빙 쌀 조합이에요. 그럼 이 건물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웰빙 쌀 조합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게요. 왜? 민법상 조합은 그냥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법인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계약관계 한 일종이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 되냐면 1번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과 같은 실체적 조직이 아니고 뭐예요? 계약에 한 유형에 불과해서 적격이 뭐 한다는 게 이거 부정된다는 게.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요. 이 조합 명의로 쓰면 안 되고 자 조합은 뭐라고? 조합은 뭐예요? 전원 뭐라고? 전원 명의로 뭐예요? 합의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게 합의자 명의로. 그래서 민법상 조합하면 합의호 따라해보세요. 민법상 조합 합의호 다시 민법상 조합 합의호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조합원 전원에서 조합원 전원 합의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으로 등기하라는 게. 근데 만약에 뭐예요? 특별법상에 농협동조합 있죠? 농협동조합은 그건 뭐예요? 법인체예요, 법인체. 농협이라 그래서 만약에 농민들이 자 농협에 돈 빌리면 그 저당권자가 뭐라고 되냐면 주식회사 농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 주식회사라고 써 있어요. 법인체, 법인체.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다만 특별법상의 조합은 뭐예요? 명칭은 조합이라고 쓰지만 명칭은 조합이라 쓰지만 그건 뭐예요? 법인체라는 법인체. 그러니까 뭐예요? 법인체는 그 조합이란 말 쓰든 말든 신경 개똥이라 쓰든 말똥이라 쓰든 상관없다는 게요. 법인체니까. 근데 절대 그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조합 명의로 쓰면 안 된다는 게 그냥 합의자 갑 이렇게 써야지. 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거기 쌍가루 6번 학교 나오죠? 그래요. 사립학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거기 재단법인 명의 있죠? 법인 있죠? 그 학교 재단법인 그럼 법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법인자라고 써있잖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라고? 죽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 법인체 법 있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는 뭐예요? 예컨대 우리 시험에 옛날에 백두재단에 뭐예요? 압록고등학교 나오죠? 백두재단에 압록고등학교 시험 내놨어요. 압록고등학교. 그러면 이 압록고등학교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에 뭐라고 쓰라고? 백두재단이라고 하는 법인체로 사람 법인으로 쓰라는 법인으로. 자, 꼭 줄쳐놓고 이해해 두자 하는 게요.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에 자 뭐라고? 자 한 5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국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뭐예요? 쓸 수 없지만 사립학교는 가능하다. 그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는 쓰고 뭐는 안 쓰고 그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는 안 되면 하나는 뭐 하는 심리가 있어요. 하나는 되고 싶고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 그런 심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뭐예요? 그런 게 확실하게 굳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신데렐라 이런 것도 있죠. 다 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6살 이런 데 읽어갖고 애가 심리적으로 뭐예요? 막 안타까운 거 있죠. 신데렐라가 12시를 넘으면 안 되는데 왜 12시 넘어가면 뭐 그냥 그 갑자기 그 마차가 이런 게 호박으로 바뀌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심리적인 거 있어야죠. 근데 만약 20살 먹은 애가 신데렐라 읽었어. 12시에 넘어서 깨버려 미친 이렇게 생각하지. 다 그 때가 있는 거야. 그런 거 때가 있고 다 적어야지 이게 안 틀리는데 그런 때를 놓치니까 뭐예요?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고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된다고 안 된다고 다 안 된다는 게 무조건 좋아 시설물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비적격자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 학교 뭐예요? 학교 명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학교 재단 명의로 하라. 학교 뭐라고? 재단 법인 명의로 뭐예요? 법인 명의로 뭐예요? 명의로 등기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공법인 얘기 나왔죠? 절대 뭐예요? 읍, 면, 니 동원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어디까지? 시, 군, 구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남대학교는 국립대학이니까 소유권자가 누구고 국가고. 그 여러분 여기 만약에 우산동이니까 우산초등학교 있죠? 우산초등 있을 것 같은데. 우산초등학교 있죠? 그 우산초등학교 그 건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광주광역시가 소유권자인데 왜 공립이니까 누가 소유권자라고? 광주광역시가 소유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공립학교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은 뭐예요? 국가가 소유권자. 사립학교는 뭐예요? 학교 재단법인 소유권자다. 그래서 이 읍면이동.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옛날에 13회 때인가? 자 뭐라 나냐면 경상남도 합천군 뭐예요? 가야면은 신천 적격이 있다. 틀린 말이에요. 어디까지만 가능하지? 합천군까지. 그러니까 가야 면사무소 소유권자는 뭐예요? 합천군입니다. 면사무소 소유권자 누구라고? 합천군이다. 그래서 시군구도까지 가능하지. 읍면이동 안 된다. 이렇게 가지단죠. 자 넘기세요. 그거 받으시고 넘기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239페이지 있죠? 공동인청이 크게 중요해요. 공동인청 중요하니까. 그 공동인청 거기 별표 두시고 공동인청에서 볼 사항은 뭐냐면 일단 1번을 줄쳐보시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는 뭐라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뭐라고 한다고? 공동한다 그랬죠?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3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의무자하고 뭐예요? 권리자하고 뭐라고? 공동해요.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뭐라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뭐예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단독 신청이 아닌 거 고르라게 되면 공동 아니면 직권이에요. 그러면 공동인청이 아니라고 고르라게 되면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단독 아니면 뭐예요? 직권. 뭐 가끔가다 촉탁 등기인데 촉탁 등기는 아까 외웠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 변경이었죠? 나중에 이제 직권을 이제 뒤에서 공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의무자 권리자 얘기니까 그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 개념이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뭐 하는 거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하고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하는 걸 이렇게 구별해 보면 우리가 실제법적 등기 권리자 얘기하게 되면 민법 몇 조에 민법 뭐예요? 186조에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 자, 집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뭐라고? 물권변동은 뭐라고? 물권변동은 등기하라고 그래야지 효력이 있다 정해놨어. 그러면 국가가 민법을 통해서 자 갑아
너 부동산에서 을하고 매매계약에서 물건 소유권을 뭐예요? 변경, 특실 변경, 특실실. 너 소실하고 싶으면 뭐 해라는 얘기고. 등기하라. 그래서 너는 무슨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물건 변동하려면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민법 186조 보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집을 사고 팔고 할 거는 아무 상관없어 등기하고. 근데 굳이 네가 뭐라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에 의해서 뭐예요? 물건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너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취득한다.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뭐예요? 186조는 이 국민한테 뭐하고 뭐를 의무하고 뭘 줬다는 얘기니까 권리를 줬다. 뭐 하려면 물건 변동하려면 의무 권리 줬다는 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만약에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을이란 사람은 갑한테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등기 청구권이 생기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도 안 얘기해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뭐함으로써 이거 기록됨으로써 1번 소유권 뭐 줬는 게 갑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됐죠? 그러면 미등기 상태에서 사람은 불안해. 왜? 어떤 희한한 놈이 또 뭐예요? 자기 몰래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보존등기하고 땅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등기한다는 건 뭐예요? 유리한 지위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니까 만약에 갑이 자기 땅에다 신축권을 줬죠? 줬어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존등기 하죠? 그죠? 그럼 이 보존등기 하는 이 갑을 우리가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질문한 거죠? 자 지금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그래 권리자지 당연히. 아니 왜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건물 줬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원치되겠지. 건물 짓게 되면 여러분 저 구청에서 내가 우산동에서 만약에 자기 땅에 건물 짓죠? 여기 북구청에서 뭐예요? 모내라고 저 세금 모내라고 날라와요. 딱 건물 짓고 건축물 대장 딱 만들어지죠? 그 북구청에서 무슨 세금 내라고 날라올 것 같아요? 아 취득세. 재산세는 9월 건물 7월달에 날라오는 게 건물 재산세 7월에 날라오지. 이 건물 원시 되겠잖아. 원시 취득. 그 취득세 내라고 날라오면 되니까 취득세부터 내라고. 그 취득세 내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7월달에 재산세 내지. 그럼 저 절대 건물 짓고 나서 그러니까 건물 짓려면 그 꼭 뭐예요? 6월 이후에 짓는 게 나아요. 그 왜냐면 그 다음에 내지. 해필이면 꼭 뭐예요? 건물 짓자마자 또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 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취득한 권리자가 등기하니까 자 유리한 지위가 생기는 거야. 근데 항상 뭐예요? 권리자라고 의무자는 건 뭐예요? 정해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례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2번 무슨 등기하면 이전 등기하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이제 의무자 되지. 팔아먹는 사니까. 그냥 등기를 해줌으로써 권리 상실한 사람 의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취득되면서 유리한 지위 있어요. 그게 권리자예요. 만약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등기하면 자 이 병이죠? 권리 취득하면서 뭐예요? 유리한 지위 있는 자 권리자. 요구하는 자 저당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돈 안 갚으면 얘가 뭐하니까 경매 들어가죠? 불리한 주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무자. 자 그러니까 의무자 권리자는 쉽게 얘기하면 뭐 한다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권리자가 등기해주는 자가 뭐라고? 의무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자 얘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고? 등기 청구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 갑이 을이 등기 안 가니까 갑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해 이거?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얘기해. 뭐라 얘기한다고? 인수청구권이라고 얘기한다. 인수청구권. 그렇게 되면 자 이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등기 청구권은 을이 권리자고 갑이 뭐예요? 채무자. 얘가 뭐예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예요. 근데 등기 인수청구권은 뭐예요? 갑이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고 반대로 바뀌죠? 그럼 얘가 등기 안 나가니까 얘가 소송을 합니다. 소송의 승소하면 우리가 뭐라 얘기해 이거? 승소하면 뭐라 얘기한다는 게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거나 아니 뭐예요? 이 사람은 인수청구권에서 얘가 채권자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럼 우리 민법 404조에 채권자 대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몇 조라고? 404조. 뭐라고 정해놨냐면 채권자는 자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대의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갑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자는 누구라고? 갑이야. 채무자는 누구라고? 을이죠. 이 사람이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등기를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대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 행사? 등기 신청권을 대의를 해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 이 등기 아래에 뭐예요? 아래에 자 이렇게 자 채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의로 있죠. 채권자 대의. 채권자 대의로 누가 갑이 등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등기를 뭐 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실제법상의 의무자, 실제법상의 권리자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기부상에 뭐예요? 기록되는 사람 있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일반적으로 일치를 해요. 누가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되는 일치하죠?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는 게 왜? 여기 채권자 대의에서 하게 되면 이 민법이 404조가 민법이 실제법이니까 실제법이니까 뭐예요? 실제법상의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다를 수도 있다.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 내용만 한번 이해해보자는 게 신청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거기 240페이지 위에 그 쌍가루 4번 있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의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뭐하지만 일치하지만 반드시 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니까 일치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죠? 그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자 여러분 칠펴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민법을 뭐예요? 민법을 저 12월 달부터 했죠? 작년부터 했죠? 민법 작년부터 했잖아. 했죠? 작년부터 12월 달부터 다니신 분은 작년부터 했잖아 지금. 그 횟수로 2년 됐으니까 도대체
대리하고 대의하고는 구별해보자.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왔어. 이제 학원에 5월달에 누가 이제 왔어, 공부하러. 공부를 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책에 보니까 막 책에 어디 학원 가면 그 책을 보면 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형광으로 막 해갖고 막 그 책만 보면 수석 수준이야. 근데 막 그냥 그러면 물어볼까, 옆 사람이. 그리고 처음 왔을 때 물어보고, 언니, 그 대리하고 대위하고 어떻게 구별돼 물어보죠? 근데 그 언니 얘기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쑥대는 소리 하지 말고. 도대체 대리하고, 자, 뭐하고 이거. 대리하고 대의하고를 한번 구별해보자. 그래도 배웠으니까 횟수로 2년 배웠는데 대리 대의를 물어보는데도 시험에 안 난다 그러면 그 저기야지, 스스로 저기야지.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보자. 대리하고 대의를 구별하는데 신청과 기록이에요. 그러면 대리는 변무사 변호사는 돈 받고 이 사람들한테 뭘 받고 이 사람한테 특히 권리자한테 돈 받고 항상 뭐예요? 신청을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뭐예요?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대위는 신청만은 누구 이름으로? 이거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해. 누구 이름으로? 대의자 뭐예요? 대의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대의자 명의로. 근데 기록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채무자 있죠? 채무자 본인 이름으로 기록을 해줘요. 그럼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신청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는 대리하고 대의는 어디에 차이 있다고? 신청에 차이가 있다니, 신청에. 그래도 횟수로 2년인데 2년 배웠는데 대리하고 대의는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지. 뭐하고 차이가 있다? 어디에 차이 있다고? 신청하는데 차이가 있다. 신청하는데. 절대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대리자 이름으로 하면 안 돼.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항상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본인 이름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는 게, 그 240페이지 보시면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맨 아래가 가등기 맞수죠? 가등기 맞수는 가등기 할 때 배우고, 그다음에 가등기 외 본등기 신청이 나오는데, 거기 그 밑에서 가등기 맞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저당권이 졌는 게 저당권이 말소되는 거 있죠? 거기부터 자, 이렇게 뭐예요? 칸이 이렇게 있는데, 자, 네 번째 칸인데 네 번째 가등기 말소는 빼고 가등기 말소 위에 여기 세 번째 요걸 이렇게 별표해 주세요. 세 가지만. 뭐부터? 가등기와 본등기 있죠? 거기부터 위에 둘째까지 그 세 가지만 별표해 주시고. 요즘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자가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몇 자가 문제는 안 나온다고? 이자가 문제는 잘 안 나온다. 이자가 문제가 뭐예요? 두 사람이 이자간. 자, 뭐라고? 이자간의 문제는 안 나온다. 이자간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갑과 을 있죠? 그래서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1번 소유권 묻었는 게 갑. 네,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을이죠?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 등기할 때 소유권자가 의무자죠? 얘가 권리자죠? 그러면 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뭐예요? 얘가 권리자고 얘가 뭐예요? 의무자 되죠. 왜? 당연히 뭐예요? 을이 갑한테 돈 빌려주고, 자, 내가 너한테 돈 빌렸으니까 너 부동산 나한테 담보로 제공하라 요구하죠?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자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돈 빌려오니까 뭐라고?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니까 뭐예요? 저당권 뭐라고? 설정자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예요? 태어날 때는 여러분 이름 있잖아. 그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뭐라고? 여러분 이름 빌려줘요?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죠?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갑이란 사람을 뭐예요? 몇 가지로 표현한다는 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세 가지.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라고 얘기하지만 채권자라고도 얘기하겠죠?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자가 권리자. 반대로 말소 등기할 때는 뭐예요? 채권자가 뭐라고 이거? 의무자단죠. 그건 이자간 얘기예요, 이자간. 근데 이자간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죠? 3자간으로 바뀌어, 3자간으로. 무슨 얘기니까?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봤는데, 자,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1-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 이전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두 사람 문제, 세 사람 문제인지. 세 사람 얘기죠? 이게 3자간 문제다, 3자간. 그러면 3자간인지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런 얘기 지금.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병한테 이전됐죠?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 등기부상의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이거? 병입니다. 그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 병한테 갚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얘한테 병한테 돈 갚고 이 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이건 부기등기니까 이 주등기가 살아나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등기 형식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 그 예규상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뭐냐면 이렇게 부기등기로 저당권이 있으면 주등기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주등기를. 이거를 말소해서 신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등기가 없어지면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 아래에 있는 부기등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상 주등기 말소할 때 거기에 딸린 뭐예요?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누가 말소한다고?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뭐 말소할 때? 주등기 말소할 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있는 뭐는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누가 말소한다고?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 말소한다.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 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자, 저당권이 이전됐다면 누가 의무자냐 보게 되면 뭐예요? 양순이 뭐라고? 양순이 의무자고, 그죠? 소유권자가 권리자고, 그 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이 부기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240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저당권이 이전된 후 자동권 말소 등기할 때는 권리자는 당연히 뭐예요? 설정자가 소유권자죠? 설정해 준 사람이 소유권자고. 그 다음에 거기 저당권 뭐라고? 양수인이 의무자다. 양도인 을이 아니라 누가? 양수인이 의무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아래 누가? 저당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누굴 물어보는 거인지. 의무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 뭐라고? 권리자를 물어본다. 누굴 물어본다고? 등기 권리자를 물어본다. 그 등기 권리자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갑.
그 다음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이제 2번 뭐라고? 병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점. 그러면 채무 변제를 저당권 말씀드리게 할 때 누가 권리자냐 아니게 누가 권리자. 자 보세요. 그러면 갑이 돈을 갚았다. 갑이 권리자죠.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지. 말이 안 되지. 아 갚은 사람이 권리자지. 그 말이 안 되고.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채무 변제를 저당권 말씀드리게 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병이 이 저당권을 안고 샀어요. 안고 샀으면 갑한테 돈을 덜 줬겠죠? 그만큼 그죠? 그러면 나중에 병이 뭐예요? 돈 벌어갖고 병이 말소하면 얘가 권리자. 근데 병이 갑한테 돈 다 주고 샀어요. 그럼 갑이 말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권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연됐을 때 채무 변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하게 할 때 현재 소유권자만 권리자다 그러면 틀려요. 누구도 전 소유자 설정돼도 뭐가 된다? 권리자 된다. 그래서 그 아래에 저당권이 설정 후에 소유권이 연됐다. 저당권 말소하게 하죠? 자 누구 권리자가 누구라고? 저당권 설정자 전 소유자죠? 저당권 설정자 전 소유자나 현재 소유권자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무자는 누구라고? 저당권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소하거나 이렇게 말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시험인데 이렇게 말소한다 말도 안 되지. 권리자끼리 말소하는 게 어딨어. 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등기한 본능기는 뒤에서 가등기 할 때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볼 테니까 일단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암기합니다. 자 좋으셨다 하겠습니다.